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지난번 31,000포인트 회복 이후에 이후간 이후에는 뭐 그렇게 걱정이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많이 올라갈수록 우리 시장에 좋은 거다.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더라도 다우가 먼저 선발대로서 대장주로서 빠르게 올라가 줘야 우리가 이만큼 쫓아갈 수 있다. 후발주로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거는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글로벌 주시장을 크게 강타했던 이슈 중 하나가 미국의 긴축,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인데 이 긴축을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0.75%포인트씩 0.5%인 빅스텝도 아니고 0.75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단행하면서 너무나도 빠르게 긴축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자금 시장에 이제 채권 시장, 자금 시장 모두 이제 강력한 이제 움직임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올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전쟁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의 긴축 그리고 강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드디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7.9만 나와도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7.7%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이제는 완화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12월부터는 그래도 0.75는 아니고 0.5%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잘하면 0.25%포인트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0.5%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0.25 나오면 나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5%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부 매파적인 의견에는 아직도 자이언트 스텝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0.25도 배제할 수 없는 것처럼 0.75%포인트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이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고 있다. 그 전에도 한 44대 한 뭐 40, 한 8에서 49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이 빅 스텝보다는 자이언트 스텝이 살짝 앞서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고 빅 스텝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는 아예 0.5%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 만약에 뭐 12월까지도 뭐 이게 7.7 정도에서 유지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뭐 7.3, 7.2 이런 식으로 더욱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0.25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건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잘 나올 거다. 적어도 시장이 예상치를 오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는 간단했죠. 중간 선거가 있다. 중간 선거가 있고 이 중간 선거 앞두고는 물가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바이든이 표몰이를 위해서도 이 전략적 비축유를 풀고 가솔린 가격을 안정시키고 해서 적어도 뭐 8.2%, 8.3% 나올 가능성은 없고 7%를 보느냐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7.7%.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장의 반등이 미국이어야 되는 이유 명확하죠. 미국의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이에요. 핵심이 주체였던 미국의 긴축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완화된 것이죠. 그리고 목표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는데 목표치 높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했어요. 벌써 4% 후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4%에서 0.5% 인상해도 4.5죠. 0.75 하면은 4.75가 됩니다. 그러니 5%까지 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고 5% 정도냐 5.25% 정도냐 이 정도 사이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5.5를 넘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상치보다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는 게 5에서 5.25 그리고 5.5%를 넘는다라고 하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 차례 조정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내년에 생각할 문제니까 지금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가가 조금이라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 5에서 5.25에서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면 금리 인상이 끝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게 제일 중요했고 지금도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범인 미국 다우지수가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나스닥은 이제 성장주 중심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약했는데 11,200포인트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아직까지 회복은 아니지만 뭐 모양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 완성하면서 이제 11,200 이 구간만 제압해주면은 나스닥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러시아 쪽에 전선에 지금 특이사항이 생겼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세를 점하면서 10가지 조건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전쟁을 끝내주겠다. 우크라이나가 강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하는 부분도 완전히 배제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이런 10가지 제안을 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뭐 받아들이진 않겠지만요. 너무 굴욕적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일단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시장을 가장 크게 강타한 미국의 긴축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구간 정도는 좀 완화가 될 것이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 경기 침체니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뭐 경제가 좋은 건 아니니까 어떤 우려감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다 시장에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선반영이 돼서 우리 얼마나 밀렸습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3,300포인트에서 지금 2,100까지 밀렸습니다. 3,300, 2,100.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시총에. 이해되십니까? 코스피 시총의 3분의 1이 날아갔다고요. 3분의 1 이상이죠. 35%가 날아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시장의 지수로 치면 한 15% 정도만 조정을 받아도 어마어마한 조정인데 35% 이상의 조정을 받았다? 굉장한 겁니다.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상승 초입 구간이고 그동안 뭐 이 당시에도 뭐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살짝 흔들어도 뭐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니 이거 시장 보는 거 뭐 그 계속 틀리는데 양치기 같은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돌발악재까지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할 줄 알았는데 침공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신임 총리가 갑자기 부자 감세한 남들은 다 긴축을 하고 있는데 부자 감세안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자금 시장을 흔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돌발악재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거의 뭐 천재지변 같은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린 시장은 순리대로 돌아간다. 결국에는 총리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만에 부자 감세한 철회 그리고 대부분의 감세한 철회되고 영국 총리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제자리 찾았죠. 2300포인트 회복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보다 빠르죠. 2100포인트일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일 때 여러분 이거 회복은 됩니다. 회복은 됩니다. 걱정되시겠지만 걱정할 구간 아니고 추가 하락 나올 구간이 아닙니다. 돌발악재 때문에 밀린 거고 이 부분이 해소되면은 되는 겁니다. 저거 진행되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2300을 회복하는 건데 아래가 아니라 2300 회복이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구간에서 회복된 후에 255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반등은. 자, 이 2100포인트 뭐 초반 초중반까지 내려올 때만 해도 여러분 2550 하면은 여기까지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그런 의견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귀가 기울여지는 게 사실이죠. 돌발악재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결국 시장은 제자리 찾아가고요. 어떻게 됐죠? 지금 2550은 코앞이죠. 2400에서 2550 코앞이죠. 150포인트 남았는데. 코앞입니다. 자,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까지 보면 되는데 올해 안에 넘어가면 아주 나이스한 거고 내년에 넘어가도 됩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서 똑같이 박스권이어도 2300에서 2550 사이의 박스권과 이 위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요런 박스권이어도 된다. 이 위에서 박스권은 다르다. 전고점을 넘어간 박스권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 휴식 구간을 취하는 것이고
못 넘어가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취한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안감이 연출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방향성 위아래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향을 보면은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확인은 해야겠죠. 지금 최근 이번 주 같은 경우 휴식 구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쉬는 거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번 주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휴장이고 금요일은 반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점심시간 끝나면은 끝나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이번 주는 3일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일까지. 그럼 이번 주는 거래량이 한산하다. 우리도 거래량이 확 죽어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휴식 구간이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가 미국 시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쉬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흔들어도 다시 회복될 거고 만약에 미국이 쉬는 뭐 날 우리나라는 이제 금토일가 열리죠. 금토일 열리면서 금리 뭐 이제 뭐 빅스텝을 할지 베이비 스텝을 할지 봐야겠는데 일단 그 구간에서 뭐 올라가면 좋고 만약에 흔들더라도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 보시면서 지금 시장은 급락만 안 나오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별 장세는 계속된다. 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너무나도 그냥 뭐 평화롭죠. 그냥 쭉 쉬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코스피 외국인들 매수세가 뭐 적지 않은 규모다. 지금 5조 5천억 정도의 매수세를 만들어 놓고 휴식 취하고 있죠. 6조가 넘었었는데 살짝 조절해서 5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선물 같은 경우도 지난 만기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14,000계약, 거의 15,000계약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죠. 2만 계약까지 늘렸다가 살짝 조절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5조 5천억, 코스피 주식 5조 5천억, 그리고 코스피 선물 15,000계약 정도 되죠. 15,000계약. 이 정도를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청산을 안 한다. 중요한 건 이 위에 올라갔을 때 청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청산 안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전고점 정도는 두들긴다는 거예요. 2,550 정도는 두들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이 구간에서 안 줄인다? 그럼 나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내년 상반기에 뭐 한번 살짝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더 가기 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2,550 가는데 수급이 확 죽어버리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코스닥 자체도 나스닥처럼 보시면 돼요. 730포인트 회복 시도했는데 살짝 다시 한번 내려왔죠. 요거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바닥은 이미 나왔고요. 700포인트 회복되면서 끝났고요. 이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종목별 장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에 집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말이니까 뭐 지금 이게 KB 현대증권을 KB에서 인수하다 보니까 KB금융이 먼저 나오는데 연말이니까 금융지주사들 배당주로서 매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아니지만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주사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런 금융지주사들 보는 것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휴식을 취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저항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목표치에 도달을 했는데 이 구간 정도는 삼성이 이겨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2,550 구간을 돌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못 넘어가면은 이 친구가 끌어줘야 돼요. LG엔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끌고 가야 된다. 친환경의 대장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60만원 구간 오면은 살포시 쉬는 구간 나오고 여기서 잘 버텨주다가 어제부터 해서 한 차례 밀려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뭐 붙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취해도 다시 가는 거고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은 이미 사실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그리고 뭐 삼성 SDI라던가 SK이노베이션이 함께 해야겠죠.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자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또 시총 상위줄에서 이제 시총 20위권 안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보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시총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시총 10위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시장은 또 다른 랠리가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기업 중에서 과거에는 제가 LNF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렸다면은 왜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이냐? IRA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기업에서 푸시하는 것도 있지만 IRA법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우리나라 1위지 양극재 1위지만
중국의 기술력을 많이 가져다 습니다. 소재, 장비, 이 부분을 1년 만에 벗어나기 쉽지 않다. 3년이어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이 뭐 아르헨티나의 리투모스를 이제 포스코 쪽에서 이제 뭐 MOU 계약을 맺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자체 조달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뭐 2025년 때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우리나라 뭐 1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단연 유리한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탈중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 억제법이기도 하고 친환경법이기도 하지만 탈중국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중국에 대해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앞서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강한데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쓱 내려오죠. 셀티르네스케어랑 시총 1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데 셀티르네스케어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LNF 같은 경우도 시총 2, 3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20만원 붙어 있는데 LNF 20만원까지 내려오는 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이제는 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되는 가격적인 메리트만 봐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LNF는 줄곧 20만원 구간만 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고 그리고 20만원 이탈한 후에도 20만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좋아지고 전기차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약해질 이유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옴시티 쪽을 좀 봐야 되는데 기존에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게 뭐 대장으로 먼저 치고 올라가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선반영됐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 온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옴시티는 이제 뭐 도시를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 관련주들이 핵심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 쪽이 먼저 올라왔고 그 유정에서 이제 중소형사들이 먼저 올라오는 거고 한미글로벌 이 35,000원 구간 유지해 준다라면 반등 노려볼 수 있겠죠. 4만원, 45,0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수주지원단에 포함되자마자 기존에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수주지원단에 22개사에 포함되자마자 대장격처럼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너무 단기 급등했으니까 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2만원만 유지해주면 이 종목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2,500원 기존에도 한번 저항받았던 구간 이 구간 중요하게 보시면서 22,500원 넘어간다. 다음 25,000원, 27,500원 이렇게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설 쪽을 본다라고 하면 뭐 안정적인 거는 GS건설이나 뭐 삼성물산 이런 게 얘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데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고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3만원 중반 이상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3만원 중반만 해도 한 50%는 되겠죠. 그래서 뭐 내년이나 뭐 해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수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들어오고 나서 보셔도 되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렇게 움직인 것이죠. 이렇게 보시고 뭐 LX 일렉트릭이나 뭐 현대일렉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 자연스럽게 보시는 거고 이 스마트시티 관련주들 함께 보시면서 친환경 쪽 예를 들면은 두산퓨얼셀이나 이런 연료전지 쪽 가장 기본이죠. 두산퓨얼셀도 35,000원 구간 이렇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또 매력적인 구간이 되고 S퓨얼셀 같은 경우도 이런 연료전지의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도 25,000원 회복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JNK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아람코 쪽에 이제 수소 추출기 제공을 해서 지금 뭐 시범 사업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JNK는 이런 6,000원 구간 초반 구간 정도 내려오면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친환경 쪽 보시면서 뭐 해수담수 사막이 많기 때문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해수담수 쪽도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친환경 쪽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스마트시티 친환경 문화의 도시입니다. 문화 쪽은 우리나라 이제 SM 같은 경우를 기존부터 관심이 많아서 이수만 프로듀서 뭐 보아 씨 뭐 초대해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 났었죠. 뭐 BTS도 내년 초에 공연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공연이 되나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외교사절단에 이런 문화 쪽도 포함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게임즈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요즘 네오비즈 같은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쪽 보시면은 이 피해 거짓이 워낙 뭐 잘 나왔고 우리나라 게임사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당신네들 뭐 사옥이랑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그냥 넘어오기만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우디에서. 자, 그렇게 우리나라 문화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시청률 10% 돌파했는데 뭐 송중기 씨 주연이라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시청률은 뭐 보증수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좀 이제 우리 앞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용준 씨, 윤사마라고 불리면서 일본에 진출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끌고 오고 폭행 보증수표였다면은 요즘에 뭐 그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영화로 볼 때 뭐 하정민 씨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대단한 활약을 펼치는 것처럼 그런 거 보시면은 송중기 씨가 10% 넘어가는 이런 3회 만에 첫 주차에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미 화제를 몰고 왔기 때문에 2주차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레몽레인 그리고 SLL이 이제 공동 제작을 했는데 레몽레인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콘텐트리 중앙이 SLL을 이제 갖고 있는데 SLL 중앙에 이 지분 가치만으로도 제가 볼 때 수리남도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여러분. 수리남도 반영을 해야 되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도 나무 액터스가 상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가 이 후발주로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뒤에 후발주로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는 거 보셨죠? 이런 것처럼 하이지움 스튜디오가 이제 그 상장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송중기 씨의 이 소속사 하이즘 스튜디오의 지분 60.84%를 보유한 SLL 중앙 아무래도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하면서 SLL 중앙이 좀 지분을 이제 더 가져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모멘텀 거기다 수리남 반영 안 된 것들 그리고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사업이 이제 리오프닝 되고 나서 한 60% 정도는 정상화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머물 이유는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요 4만 원대 정도는 올라오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니겠느냐. 추후에 전 중장기적으로는 과거부터 8만 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8만 원 한번 터치하고 왔죠. 네. 작년에 8만 원대를 한번 터치하고 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8만 원 터치하고 온 종목이 2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자, 이 구간에서 적어도 4만 원대 정도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저는 우리나라 이 콘텐츠 사업이 OTT 시장에서 또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보시면은 뭐 레몽레인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그 외에 오늘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 자, 요즘 무상증자 올해 좀 굉장히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뭐 몇 배, 8배, 뭐 3배는 기본이고 5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배 이제 1대5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 그냥 저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거면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스튜디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영우가 올라갈 때 A스토리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크게 못 올라가요. 수리남이나 이런 것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됐죠. 그 뒤에 나온 작품들 그런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구간에서 정신차리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콘텐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역시 OTT 업체들에서 바라볼 거는 이 자체 IP를 보유하는 수밖에 없구나. 디즈니가 OTT 업체로 바로 진출할 수 있던 거는 뭐 디즈니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블 시리즈 같은 이런 인기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콘텐츠주가 또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먹힌다는 게 통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 콘텐츠 관련주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가 온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VFX나 이런 특수효과 쪽 뭐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메타버스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유심히 보시면서 내년까지 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이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큰 이슈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리고 시장이 쉬어도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이제 휴식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이 좀 쉬는 구간이 나와도 여러분들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속상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